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다. 특히 이제 경매 시장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 매매로 사는 것은 어떨까? 실제로 앞으로 부동산 경기도 좋고 아파트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가격, 일반 매매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또 아파트 가격도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사실 뭐 누구나 잘 모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뭐 폭등한다 또는 폭락한다. 예, 그것은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억으로 아무래도 이제 조회수를 끌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시장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가 사실은 정답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순간순간 대내외적인 어떤 경기 또 어떤 이슈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상승할 수도 있고 또 하락할 수도 있고, 이것이 사실은 뭐 오히려 예측으로서는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예측 아닌 예측,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희 이제 주위에서 제주도로 좀 이사를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에 아파트 나온 경매 물건 한 3개 정도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경매 탈탈탈을 너무 부담스럽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함께 보면서 이런 지역에 이런 물건들이 있구나, 또 이런 상식이 있구나, 그리고 한번 그냥 공부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가볍게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워밍업이 됐다고 한다면 추후에는 정말 집중해서, 그래서 나도 한번 입찰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임장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운영하는 1년 투자 클럽반, 다양한 강의 등에서 또 우리 수강생분들이 집중해서 열심히 또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우리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도 조금 나중에는 좀 타이트하게 열심히 한번 따라와 주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자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놀러 가요, 제주도, 또 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주시 도시기본계획 보면 안에 제주시 공간구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주시의 광역 거점, 핵심은 여기 제주시, 제주공항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귀포시, 여기가 사실은 제주도의 핵심적인 지역 두 군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지역 거점이니까 여기 한림, 그 다음에 대정, 그 다음에 성산, 이런 곳이 이제 이를테면 지역 거점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 거점, 어쨌거나 여기 애월, 조천, 구자, 표선, 남원, 안덕인가요? 한경,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저도 이제 과거에 가장 많이 가봤던 곳이 여기, 그 다음에 애월, 서귀포시, 이런 쪽들을 좀 많이 갔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떨까요? 더불어서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제주도 지도가 있는데 한 요 정도를 나눠서 투자해야 되는 지역, 여기는 살기 좋은 지역,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또 어떨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임장을 꼭 한번 가봐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경매 나온 제주시 아파트 3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유찰된 제주시 아파트 경매. 자, 먼저 여러분 경매 상식 또 간단하게 하나. 체납 관리비. 특히 이제 우리가 아파트 체납 관리비 많이 언급이 되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집합 건물에서 경매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뭐 상가 건물 또는 오피스텔, 아파트. 그러면 이제 체납 관리비가 있습니다. 체납 관리비. 체납 관리비는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됩니까? 예, 관리 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과거에는 그냥 즉각적으로 가르쳐 줬는데 요즘에 한 뭐 5% 미만은 개인정보라고 해서 잘 안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체납 관리비 중에 원칙적으로 3년치 공용 부분, 3년치 공용 부분을 낙찰자가 법률상 떠안게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을 간단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실무적으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뭐 체납 관리비가 글쎄 한 2,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 100만 원 미만 또는 한 200만 원 미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낙찰을 뭐 가령 뭐 한 5억 원짜리를 한 4억 원에 받았다 그랬을 때 그 1, 200만 원은 사실 그렇게 큰 고려의 대상은 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점. 그런 이제 그러한 관리비를 전부 납부한다는 전제하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조금 정보를 얻는 것도 좋겠죠.
그 집은 어떤 집인가, 또 누가 살고 있는가, 또 이 체납관리비 또 물어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그래서 간접적으로 입찰 경쟁률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자, 오늘 첫 번째 아파트는요, 제주시 연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연동의 주상복합,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28739, 물건번호 양가로 1번. 자, 제주시 연동의 연동 엘리시아 아파트 9층짜리. 자, 요거는 전용이 22.4입니다. 주상복합이니까 뭐 대지권은 거의 없는 거죠. 22.4니까 뭐 면적은 좀 큰 편이죠. 감정가는 3억 2,400. 한 번 떨어진 70%, 2억 2,600 어떨까? 요건 현장에 가서 중개사무소 한 세 군데 들러서 시세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자, 관심 있다면 11월 7일 제주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됩니다.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 가지고요. 자, 여러분 여기 어디죠? 딱 모양새를 보더라도 제주국제공항이구나. 자, 제주국제공항에서 멀지 않은 여기에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주도 놀러 간다. 그러면 뭐 여기 뭐 살아도 위치는 공항에서 가까워서 편리한 점은 좋은데 또 공항이니까 좀 시끄럽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각자가 체크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2011년산 12년 차 괜찮죠? 12층 중에 9층 좋다. 전용 22.4 좋다.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권 2020년 7월 9일 낙찰되면 소멸주의에서 모두 소멸하고요.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는 거 보니까 아마도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자, 권리 분석은 여러분 매각물건 명세서 체크하면 되죠?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20년 7월 9일자 근저당권. 여기 보면은 이제 아마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느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특별히 해당 사항 없다. 그러면 특별히 권리 분석상의 문제는 없다. 그래서 요 매각물건 명세서로만 놓고 본다면 권리상의 문제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다시 한번 권리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장 가서 지역 분석, 물건 분석, 시세, 임대 수익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세, 그래서 이제 매도가, 그다음에 이를테면 임대 수요, 임대료 수준 이런 것들은 현장에 근처에 중개사무소 한 세 군데 들러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아파트는요, 제주시 서홍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서홍동의 아파트, 제주지방법원 2023 타경 2215 사건 번호, 양가로 1번의 물건 번호, 형남 3차 아파트 5층에 위치한 전용이 25, 대지권이 24, 상당히 대지권이 많다. 감정평가액은 3억 2천, 한 번 떨어진 2억 2,400 어떨까? 관심 있다면 11월 7일 날 입찰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시세 이런 것들은 현장에 중개사무소 한 세 군데 들러서 확인을 하자. 자, 여러분, 위치는 이제 여기가 이제 서귀포시잖아요. 서귀포시, 바닷가. 상당히 좋은데, 어쨌거나 여기 서귀포 시청 1청사. 여기에 이제 위치한 그런 아파트. 홈플러스도 있고요. 메가박스도 있고, 주위에 뭐 인프라는 그다지 나빠 보이진 않는다. 자, 2011년산. 12년 됐으니까, 뭐, 쏘쏘, 괜찮다. 7층 중에 5층. 괜찮죠? 전용 25 좋고, 대지권 좋아 보인다.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농협중앙회의 근저당권. 낙찰되면 모두 소멸한다. 2011년 12월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는 거 보니까 여기는 누가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나 보다. 통상 체납관리비는 요 정도 있어요, 여러분. 58만 원 정도.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낙찰자가 다 납부한다는 전제 하에서 입찰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자, 항상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1년 12월 14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인의 없음. 그러면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은 없구나. 자, 이것은 이제 아파트로 이용 중에 있다. 채무자 겸 소유자가 세대주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떠안을 임차인은 없나 보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시세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근처 중개사무소 한 군데 말고 여러분 한 세 군데 들러서 확인하자. 현장 갈 때 체크리스트는 필수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마지막 세 번째 아파트는요, 제주시 화북이동 아파트입니다. 자, 화북이동의 아파트, 제주지방법원 2022 타경 5897 물건 번호 2번. 입찰할 때 사건 번호도 써야 되지만 물건 번호 2번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지금 물건이 3개가 유찰돼서 나중에 입찰은 하는데 물건 번호를 안 쓰면 입찰은 무효화됩니다. 자, 공급면적 29평형, 전용은 22.64, 대지권 20.19니까 상당히 쾌적할 것 같다. 감정가 6억 2천, 한 번 떨어진 4억 3,400. 이 시세가 싼지 여부는 현장 가서 중개사무소 한 세 군데 들러서
확인하자. 입찰은 10월 31일. 자, 여러분, 이 아파트는 아까 여기가 이제 제주공항이죠. 예, 제주공항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예, 바로 여기가 이제 화북. 지금 지도로만 놓고 본다면 주거 단지로서는 상당히 쾌적하고 인프라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죠?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멀지 않은 곳에 바닷가도 있어가지고 어떨까 그런 생각 한번 듭니다. 현장 가서 체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2014년산 9년 차니까 10년 이내에 신축이라고 한다면 괜찮다. 12층 중에 3층이니까 괜찮죠, 여러분? 12층 중에 3층이면 괜찮고 어찌 보면 한 50층 중에 3층이면 조금 약간 좀 압박받는 형국 그런 느낌 스스로가 전용 22.64 괜찮고 대지권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 출발 기금 근저당권 낙찰 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그 다음에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다. 그러면 아마도 소유자 겸 채무자 살고 있을 것 같다. 체납관리비는 한 94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권리 분석은 항상 매각물건 명세서 사건 번호는 뭐 지금 중복 경매가 돼 있네요. 그죠?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예, 경매가 취하 내지는 취소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자, 물건번호 2번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21년 12월 30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인이 없고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 매각물건 명세서 상으로는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현장 가서 지역 분석, 물건 분석 제대로 하고 적절한 가격에 입찰해라. 이렇게 법원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놀러 가고 싶다, 살고 싶다. 예, 제주시, 그래서 그 제주시에 나와 있는 아파트 경매 3건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세를 언급을 해드리지 않았는데요. 시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중개사무소 한 3군데 들러서 현재의 시세, 그 다음에 최근 시세 흐름, 그 다음에 매물의 개수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적절한 가격에 입찰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점. 어쩌나 경매의 가장 큰 강점은 싸게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수익을 위한 낙찰을 받아야만 한다. 그거 하나는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경매 방송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매는 경매 탈탈탈